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개론의 1편 총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총론 부분에서 세문학 연구가 출제된다 그랬죠. 근데 첫째 총론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게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토지의 용어입니다. 물론 주택의 용어도 있어요. 근데 주택 용어는 뭐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고 토지의 용어는 거의 그냥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한 문제씩 해서 세문학 연구가 구성된다고 보고, 그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1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부동산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부동산의 개념을 다루는 중인데, 좀 전에 우리 부동산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있다 그랬다, 그죠? 그죠? 3대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부동산에서는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부동산을 분류해요. 항상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우리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그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건물도 부동산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은 대부분이 그냥 곧 토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토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술적 측면 또는 뭐 물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토지라는 부동산은 자연이 되기도 하고 또 공간이 되기도 하고 위치가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공간, 위치, 환경은 전부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 부동산은 자연도 부동산, 환경도 부동산이에요. 다만 이 자연이나 환경, 공간, 위치는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리하는 중이다. 16, 7페이지에 나와 있어.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이 자산이 되기도 하고 또 자본이 되기도 하고 생산재나 생산 요소는 같은 말입니다. 이 생산재의 생산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 소비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 이 용어들도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자연이나 위치나 공간, 환경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상품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야.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분 포인트가 이게 기술적 측면인지 경제적 측면인지가 반드시 구분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물론 기본서를 받으시면 이제 기본서에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입문서다 보니까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서에 실릴 내용이 상세하게 다 실려 있지는 않아요. 700페이지 정도 내용을 150페이지 정도로 압축한 거니까, 그러니까 없는 내용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을 협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이 협의는 좁은 의미라는 뜻이고, 그죠? 광의는 넓은 의미라는 뜻이죠. 협의의 부동산은 바로 민법 99조에서 규정된 민법상의 부동산을 협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민법상의 부동산. 민법 99조를 보면 99조 1항에서 부동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99조 2항은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은 토지와 정착물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이것만 부동산이고 그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99조에 규정된 토지와 정착물만을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뭘 한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이 광의의 부동산은 뭐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뭔가가 합쳐지는 거죠. 협의 부동산에 의제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의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또는 간주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협의의 준부동산인 의제 부동산까지를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재는 이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가장 먼저 기술에 놓고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뒤에 이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분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어떻게 다르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 어떻게 다른가가 구분돼야 될 포인트죠. 자, 법률적으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 협의의 부동산은 바로 민법 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뜻한다 이 말이야.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은 토지와 정착물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토지와 정착물 이 두 가지만 우리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랬는데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건 다 알겠죠? 왜 토지가 부동산이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우리가 부동산 그랬으니까 토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이에요. 근데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게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정착물이 뭔지를 모르면 부동산이 뭔가를 모르는 거지. 그죠? 나중에 이제 그 교재에 혹시 정착물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있겠지 어디? 뭐 등등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착물이 뭐냐? 자, 정착물은 토지에 설치된 물건 중 토지에 인간이 설치를 했어.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를 했지만 한 구조로 토지에 결합이 되어버린 거야. 토지에 한 구조로 딱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린 물건. 이걸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 인간이 설치를 했지만 그게 일시적이 아니고 어떻게 항구적으로 결합이 되어버려요. 그럼 항구적으로 딱 결합됐다면 계속 부착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지? 계속 부착돼 있다. 계속 부착됐다면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 중 계속 부착돼 있으면서 이동되지 않게 고정화된 여러 물건을 통틀어 뭘 한다? 정착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따져보시죠. 자, 민법은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냈어요. 자, 이거 뭐야? 토지죠? 토지라고 기딩기다 지금 그림을. 이 토지 아닙니까? 이제? 토지는 고정돼 있죠. 이동되지 않잖아. 그지? 부동산 아니죠. 근데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그랬는데 그럼 정착물이 뭐야? 토지에 설치한 여러 물건 중 어떻게 돼 있다? 고정돼 버린 물건. 그게 정착물이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따져보자요. 자, 이거 주택입니다. 뭐 이게 상가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뭐 주택, 상가, 공장, 아파트 이런 걸 통틀어 우리가 건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건물 그죠? 그제? 아, 상가도 건물이고 공장도 건물이고 단독주택도 건물이고 아파트도 건물이고 빌라도 건물이고 다 그래. 얘를 그냥 이렇게 두 개만 된 거지. 근데 건물은 대표적으로 토지에 고정돼 있고 이동되지 않게 부착된 대표적인 정착물이죠. 그죠? 그렇죠? 정착물입니다. 주택, 상가, 아파트, 공장 뭐 다 건물이면서 고정된 정착물이죠. 대표적인 정착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착물에는. 자, 뭐 그림 재주는 별로 없지만 그죠? 열심히 그려볼게요. 이 뭔데요? 아, 그렇죠. 콩나물 대가리 하지 말고 나무라고 그린 거야. 근데 나무인데 이제 나무는 대부분 등기가 안 돼 있죠. 근데 등기가 돼 있는 나무도 있고 대부분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 중에 이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 등기가 되면 임목이라고요.
근데 등기가 안 돼 있는데 대부분 등기가 안 돼 있는데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서 있어. 우리 그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있죠. 그러면 수목이란단 말이야. 근데 산에 가면 임야에 가면 집단적으로 나무가 서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수목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길 가다가죠.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은행도 톡톡 떨어지고 뭐 이러면 그죠? 아, 나무가 아름답구나 막 이러잖아. 그죠? 수목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야. 어? 용어를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용어, 배우는 용어로 자꾸 용어를 습득해 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리걸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래야 빨리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또 뭐 공부 이런 거 딱 수업 끝나면 그죠? 집에 가서 수업 때 들었던 용어를 밥 먹으면서 그죠? 남편한테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제 빨리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생활비 주세요 하지 말라니까. 생활비 주세요 하지 말고 A4 용지에 딱 적어요. 12월 생활비 내역서 딱 적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아주 식사하면서 오늘 생활비 내역서를 현관 아파트 문에 공지하였으니 오늘 하루 동안 열람한 후 승인하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 주교서 공부하시지 뭐 공지 열람 승인 뭐 이런 거 하고 막 머리가 띠가 하죠. 그러면 400만 원 줄 거 100만 원 보태가지고 아이고 작아다 하면서 100만 원 더 준다니까. 자꾸 써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지. 그래 법적인 마인드를 자꾸 가지고 리걸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래야 실력이 조기에 빨리 향상되는 거예요. 수업 때 배운 걸 자꾸 접목시켜서 써봐요. 이제 수목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바꾼다. 근데 이제 등기된 인목이든 등기되지 않은 뭐 수목이든 수목 집단이든 간에 그죠? 전부 토지에 정착해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이동되지 않게 다 고정돼 버렸잖아요. 그죠? 이것들도 대표적인 정착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내가 지금 이름 빨리 외워야 되는데 저기까지 요줄은 다 외웠다. 여기도 임정혜 씨, 아니야 정혜 씨죠. 백정혜. 오늘 왜 한시는 안 왔지? 아 저녁에 오네. 저녁에 내가 세 명 갖고 수업할까 봐서 굉장히 놀랐네. 저녁에 보니까 그래도 또 수업할 분위기는 되겠네. 주간에 안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주간에 안 오시면 야간이라도 꼭 오셔야 돼요. 야간반으로 지금 등록한 사람은 실제 야간반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아니 6분 정도 되는데 1차 하는 분은 몇 분 없거든요. 또 2차만 하는 사람은 1차를 합격했잖아요. 1차를 합격하고 내년에 2차만 하니까 공부를 좀 해왔기 때문에 11, 12월은 강의 내용이 싱겁다고 잘 안 와요. 2차 하는 사람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2차 야간반 같은 경우는 좀 썰렁합니다. 근데 주간에 못 오시면 야간이라도 좀 오셔가지고 수업 분위기라도 좀 만들고 결석하지 마 좀 제발요. 꼭 오셔야 돼. 자, 수목이나 수목 집단, 인목 다 정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착물입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 도로도 있죠. 육교, 아스팔트, 터널, 담장, 울타리, 우물, 그리고 또 뭐 국어 이런 것도 있어. 국어가 뭘까요? 물이 흘러가는 도랑을 국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전문적인 나중에 어차피 지적에서 다 배우니까 지목에 국어라는 게 나오니까 자 이게 물이 흘러가는 뭐 국어 도랑이든 터널이든 육교든 우물이든 그죠? 전부 인간이 인조로 토지에 설치를 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동하는 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런 물건들을 통틀어 우리가 뭐라 하죠? 정착물이라고 한다. 이말 정착물. 근데 이제 토지에 설치한 물건 중 토지에 어떻게 항구조로 결합이 되어 버렸어. 항구조로 딱 결합됐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게 계속 부착돼 가지고 고정화되었다. 다른 말로 부동산이 고정된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화되었다 이 말이야. 고정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동산처럼 이렇게 부동산화되었기 때문에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은 이동되지 않는 토지뿐만 아니고 토지에 설치한 여러 물건 중 역시 고정돼 가지고 이동이 안 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돼 버린 이런 물건들을 정착물이라 하면서 여기까지를 통틀어 부동산으로 규정을 했고요. 바로 이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 여기까지를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뭘 한다?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 말이야. 민법상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그래도 맞고 또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래도 맞아요. 오케이?
토지와 정착물이 바로 민법상의 부동산이고 그 민법상의 부동산이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럼 이제 광의는 좁은 의미에다 뭔가를 합친 거죠. 협의에 뭔가를 합쳐야 넓은 의미가 되잖아, 그죠? 그럼 이 협의의 부동산인 민법상의 부동산이 곧 협의 아닙니까? 토지와 정착물 여기에 이제 의제의 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도 해요. 간주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까지를 합쳐서 이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의제의 부동산, 준부동산은 뭐냐? 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기계 장비라든가 또 항공기라든가 임목이라든가 공장 재단이라든가 광업 재단이라든가 또 어업건이라든가 어업건, 광업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준부동산의 사례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 왜? 나중에 저절로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모든 과목에서 준부동산이 다 나와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만 준부동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도 나오고 세법에서도 나오고 공시법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에는 준부동산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준부동산의 사례들은 알게 되는데, 그지? 이 선박이 뭔지 아시죠? 선박이 뭔데요? 배, 무슨 배? 이걸 선박이라면 이건 선박이라 하지 않아요. 이건 선박이라 하지 않고 선박 정도가 되려면 그죠? 아주 커야 돼. 큰 배. 최소한 20톤 이상 돼야 돼. 이 20톤 이상 되는 큰 배를 선박이라 하거든요. 근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그 기계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죠? 움직이잖아 다. 그죠? 그럼 이건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조금 전에 또 지어놓으니까 또 답을 못하네. 움직이면 동산이고 안 움직이면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면 선박, 자동차, 항공기는 다 이동이 가능하고 움직이니까 동산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지운 이유 묻기 위해서죠. 동산은 뭐로 공시를 한다 그랬지 아까?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라 그랬잖아, 점유.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나 등록, 그죠? 근데 선박 사잖아요. 20톤 이상 되는 선박 사면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 그래 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항공기 샀죠? 등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샀죠? 뭐 했어요? 등기가 있으면 등록이지. 등록 원부 받았잖아, 그죠? 내 이름으로 등록이 돼야 내 물건이 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등록이 이전에는 그런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이 안 되면 내게 아니야. 훔친 물건하고 도품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한다 그랬죠? 자, 이것들은 전부요 이동이 가능하니까 동산입니다. 근데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등기나 등록을 다 해두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임목도 마찬가지라.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한다 그랬죠. 등기돼 있지. 공장재단, 강업재단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중개사법에서 전부 등기를 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원래 동산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하고 똑같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일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겠다.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은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의지해 준다는 그 말이니까 부동산으로 봐주겠다 이 말 아니야, 그지? 그럼 얘들도 부동산 이다 아니다? 이죠, 부동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인정해 주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서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니까 의지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바로 민법, 요 민법 99조에서 규정한 부동산만을 협의 부동산을 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과 이 의제 부동산은 민법이 아니고 다른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법이라든가 항공법이라든가 건설저당법, 임모에 관한 법률, 공장재단저당법 이런 개별법이 다 있어요. 그 개별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보는 것과 다른 개별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까지를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 협의는 민법에서 규정한 물건만을 협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민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것까지를 합쳐서 광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협의와 강의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았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부동산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3대 측면을 묶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합쳐서 뭐라 한다 그랬죠? 복합 개념이라 한다 그랬어. 그러면 자 봐. 복합 개념이 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어이? 3대 측면을 복합 개념이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부동산은 용어를 붙여.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바로 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전부 합친 개념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복합 개념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해서 복합 개념이라 하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3대 측면의 부동산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전부 합쳐서 뭘 한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자가 들어갔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3대 측면의 부동산이다. 그러시면 돼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묶어서 그냥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대 측면이 뭔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아닙니까?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3대 측면의 부동산이다. 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포괄한 개념이다. 그 말이지. 이 세 가지 측면의 부동산을 전부 합쳐서 뭘 한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은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용어로 보이죠? 다르잖아요. 그지? 글자 수가 이건 5글자고 이건 8글자예요. 글자 수가 다르니까 의미도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복합이라는 말은 한 개를 복합이라고 말하죠. 2개 이상이 뭔가 합쳐져야 복합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복합 환승센터가 뭐야? 터미널 그다음에 뭐 지하철 여기 합쳐져 가지고 백화점 이런 게 합쳐져서 뭐 복합 환승센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지? 2개 이상이 합쳐져야 복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 복합이라는 용어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 중에 한 개만 사용해 보세요. 언니 오케이 이렇게 주상복합 들어봤죠? 근데 주상복합 건물 들어봤지?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봤죠? 같은 용어 다른 용어? 다르죠? 주상복합 건물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는 다른 겁니다. 자, 복합 건물이랑 용도가 2개 이상이 결합이 돼야 복합 건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상복합 건물 그랬으니까 주거용과 상업용이 2개가 합쳐졌다는 뜻이겠죠? 자, 10층이다. 10층. 10층인데 1층에서 8층까지는 상업용. 9, 10층은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똑같은 10층이야. 10층인데 1층부터 1, 2, 3, 4, 5 5층까지는 상업용이야. 6층부터 10층까지는 주거용이라. 이거하고 이거는 용어가 달라요. 응? 앞은 뭐라 하냐? 이건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D는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아파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려면 주거용으로 쓴 성수가 5개 층 이상이 돼야 돼요. 응? 주택으로 쓰는 성수가 5개 층 이상이 돼야 아파트나 나중에 다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배웁니다. 용어를. 아파트하고 연립이 다르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다르고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다르고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5개 층 이상의 주택으로 써야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100층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밖에 안 되죠. 절대 아파트라는 용어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10층이라도 주택으로 쓰는 수가 5개 층만 되죠. 6층이라도 주택으로 쓰는 수가 5개 층이죠. 5층인데 전체가 주택으로 쓰이죠. 그럼 아파트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무조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 돼야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요거는 주택으로 쓰는 수가 2개 층밖에 안 되니까 아파트라는 용어를 붙이면 안 돼. 그냥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거야. 복합 건물은 복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용도가 이렇게
두 개, 주구용과 상업용 용도가 두 개 이상 결합이 됐죠. 이때 이제 복합의 용어를 쓴다면, 그러니까 복합은 두 가정이 합쳤다는 뜻이겠죠. 그럼 복합 부동산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데,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을 합친 개념이라고 그러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해서 복합 개념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뜻해요.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전부 합쳐서 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난단 말이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3대 측면의 부동산이다. 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포괄한 개념이다. 그러면 돼. 근데 복합 부동산은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인데 두 개의 부동산이 합쳐졌다. 이런 뜻이야. 두 개의 부동산이. 자, 정의를 하자면 이제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임목 이런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된 상태, 이런 상태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차 과목에서 등기법을 안 배웠지만 내일이 이제 2차 과목 중에 공시법 시간입니다. 그럼 공시법이 이제 등기법하고 지적법 두 개보로 나눠져 있는데 교수님이 등기법부터 수업을 하실지 지적부터 수업을 하실지는 몰라요. 제가 뭐부터 하실지 모르는데 그 등기법부터 수업을 하든 지적부터 수업을 하든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을 배웠거든. 네. 우리나라 등기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또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즉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등기를 하고 건물도 토지와 별도로 등기를 해. 따로따로 등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따로따로 등기가 된다는 말은 이게 각각 별개의 부동산일 겁니다. 토지도 건물과는 별개고 건물도 토지는 별개야. 그럼 부동산이 이게 두 개야 한 개야? 두 개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죠? 두 개인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딱 결합이 돼가지고 마치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죠. 이게 두 개의 부동산이 딱 결합이 돼서 한 개처럼 그죠? 한 개 물건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를 복합 부동산.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 또 토지 위에 등기된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토지도 등기했고 임목도 등기하잖아. 그죠? 그럼 등기가 따로 써졌으니까 역시 부동산이 두 개지만 두 개가 결합돼서 마치 한 개처럼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지? 이럴 때를 복합 부동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와 건물, 토지와 임목 이 두 개 부동산이 딱 결합이 돼서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를 복합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해봤는데 지금까지 정리된 데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자요. 작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다음에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과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이게 이제 한 문제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 공간,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 생산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올바르게 배열된 게 한 문제로 나온 거예요. 기술 측면과 경제 측면의 부동산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 이게 한 문제였고요. 보통 이제 이 3대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나와 시험이. 부동산은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왔다. 1. 자산 2. 자본 3. 생산요소 4. 소비재 5. 자연 이렇게 나와. 답. 보고도 답을 못하면 번쩍해 하노 지금 적어놨는데. 다음 자연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기술적 측면이지만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좀 보면 돈 냄새가 어느 정도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요 용어들이 돈 냄새를 좀 물씬 풍기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돈이니까 돈하고 관련되는 용어들이 전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이나 위치나 공간, 환경 이런 거는 좀 딱딱하죠. 의미가. 이런 게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3대 측면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포인트. 이게 기술적 측면인지 경제적 측면인지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돼. 협의의 부동산이나 광의의 부동산, 의제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죠. 법률적 측면이 여기 다 있잖아. 협의나 광의, 뭐 준부동산 이런 거는 그지? 그죠? 그리고 준부동산에 공장재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잖아. 그죠? 그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어디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 포함되겠지. 자연, 위치, 환경, 공간은 기술 개념.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으로 상품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공장재단이나 임목,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니 뭐
협의나 강의는 전부 법률적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3대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는 거. 이 용어들이 주로 이제 틀리게 답으로 나오겠죠. 복합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내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으로 내거나 이렇게 반대로 내겠죠.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포괄하여 복합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안 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한다 그래야죠. 그죠? 오케이? 자, 문제 냅니다. OX 하시. 오늘 내가 OG 쓴다니까지는 안 가고 OX 문제. 둘 중에 한 개 답하니까 확률 50%다. 20% 말고. OX 하시요. 부동산은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위치, 공간, 자산 등이 포함된다. 아, 이거 또 그렇네 또. 오, 하지마. 자산 돈 냄새가 좀 나잖아. 자산하고 같은 말이 뭐? 재산이에요. 재산. 자산이나 재산이 같은 말입니다. 부동산은 토지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을 자산 또는 재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이 없고서는 취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세의 의미를 가지니까 자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야. 또 생산으로 제공이 되고 토지가 있으니까 건물도 지어내고 농작활동도 하고 도로도 설치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토지가 전부 생산 요소로 제공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토지는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되게 돼.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그죠? 어린이 놀이터로 그냥 바로 이용을 해. 파헤치지 않고. 그럼 최종 소비자가 된 거지 그때는. 그리고 자연경관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때도 최종 소비자예요. 그게 어떤 물건을 지어낸 게 아니잖아. 그죠? 토지 그 자체가 그냥 최종 소비자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되기도 한다면 또 시장에서 거래나 매매의 대상이 되니까 상품이기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적 개념이고 물리적 개념에는 좀 기술적 개념에는 용어들이 좀 딱딱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 의미들을 구분 못하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죠? 이게 좀 돈하고 연관이 되는가? 그럼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기술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시험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아니 3대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아니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상품 등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나 광의의 부동산, 의지의 부동산, 뭐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등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는가가 첫째 중요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나온다. 토지는 OX 해봐. 토지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과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OX. 생각 잘. 벌써 지금 학설에 대립이 생기잖아. 지금 확률 50%인데. O잖아. O. 왜 O입니까? 한번 봐라. 정말. 광의는 협의의 준부동산까지를 합친 거란 말이야. 그럼 토지는 당연히 협의의 부동산이지만 협의는 광의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토지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도 포함되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도 당연히 협의 이 전체가 다 이 넓은 의미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 공동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 뭐 어디가 틀렸어? 내가 발음을 잘못했나 틀리게? 어렵죠. 그죠? 이게 수업을 금방 들었지만 들을 때 알 것 같았잖아요. 근데 문제를 또 내니까 또 뭐 그죠? 혼란이 오잖아. 그지? 그게 공부야. 그래. 그런 게.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일치를 이루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일치를 이루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아닙니다. 두 개가 결합됐다. 요 말에 나오면 복합 부동산하고 나와야 돼. 그리고 복합 개념하고 나오면 3대 측면이 바로 나와야 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토지와 건물 이게 부동산이 각각 따로따로 두 개지만 이게 결합이 돼서 마치 한 개처럼 딱 일치를 이루고 있죠. 이때를 복합 부동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까지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맛만 본 거다. 맛만. 개론의 맛만 딱 보여주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제대로 진도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토지의 용어부터 해가지고 토지의 용어, 토지의 특성까지 하면 2시간 정도 하면 될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2편 경제론으로 들어가. 경제론. 이제 경제론은 수요공급이론이 딱 시작되는데 수요공급이론, 경제론으로 들어가야 아이고 뜨거워라. 개론이 이런 거구나. 잘못하면 개론이 원래 개론은 개괄적 이론을 줄인 거거든요. 개괄적 이론을 줄인 건데 나한테는 그게
개 같은 이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물론 영역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수록되는 그런 학문이지만 아주 쉽게 접목을 시켜주고 단계별로 점만 믿고 이렇게 쭉 따라오면은 시험 시점에서는 정말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요. 나도 옛날에는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제 나이도 힘들어지고 뭐 그죠? 또 저희 학원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작년도까지 1년에 책을 5권씩 써요. 책을 5권씩 기본서, 입문서, 요약집, 문제집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해서 책을 5권씩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과목 자체가 특징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해하거든요. 그리고 난잡해요. 너무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수록돼 있고 학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 어느 한계를 놓고도 학교에 따라 해석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게 동요가 너무 많고 동요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똑같은 걸 학교에 따라 전부 다르게 해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전부 포괄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애로점인데 그죠? 시험은 다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시험에 나오는 논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논점만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접목만 시키면은 60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제 과목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11, 12월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일단 공부 안 해도 돼. 하지마 공부. 12 괜히 처음부터 많이 열심히 중개사 시험 뭐 그 공부한다고 또 그죠? 목표를 잡았다고 막 지금 막 하루에 4시간씩 다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중에 3, 4월 되면 땡치가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그죠? 그래 포기하고 해야 될 시기에 하는 거야. 에? 문제를 풀 시기가 7, 8일에 문제 기본 이론을 접목하고 이론이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 문제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지? 공부도 단계가 있는 거야. 7, 8월에 해야 될 공부를 1, 2월에 한다. 말이 안 되겠죠. 영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풀고 있는 게 그게 뭐가 자격이 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차근차근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에 맞게끔만 따라오면 1, 2회면 다 끝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결석하지 말고 주간에 못 나오시면 꼭 야간에도 오셔가지고 11, 12월에는 결석하지 않고 일수도장직 이런 느낌으로 오세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오케이?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졌어요.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